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11월 23일 우리 그 13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입니다. 자,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가 있고요.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읽어보면 자, 1번 문제랑 그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 타겟종 대처거래 조교번호 우리가 걸어주고 그리고 그 뭐냐 어, 그 채권 채무에 대해서 우리 거래처 코드 넣어주고 그리고 제조경비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자 그리고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 그죠 입력하면 하단의 붕괴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붕괴 옆에 전자라고 보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우리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서도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우리 계산서도 종이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전자 계산서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종이 계산서 종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전자적 그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들 그러니까 발행한 것도 체크해주고 수취한 것도 여기 전자에 체크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를 풀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13일 날이네요 자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주식회사 대한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대요 자 발급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알죠 자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하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공급받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았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자 지금 용인전자는 그 매출하는 입장입니다 공급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대금은 전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대요 그럼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기록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세금 계산서 양식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자 왼쪽에는 공급자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작성 일자 적는 거 그리고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에 대한 단가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부가세 세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거래 대금이 얼마냐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면 여기 수표로 받았다면 여기 어음으로 받았다면 여기 아직까지 받지 않은 외상으로 매출을 일으킨 거라면 외상 미수금 외상 미수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 그죠 자 세금 계산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지금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는 붕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자 외상 매출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됩니다 1650만원 자 대변에 자 품목이 전자제품이다 그죠 제품 매출이 발생한 거네요 제품 매출 15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150만원이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해결 처리하면 된다. 그죠?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안 코드를 걸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해계 처리를 우리는 메인 매출 존표 입력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6월 13일입니다. 자, 매출이다. 그죠? 매출. 자, 이 매출 유형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11번 가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품목은요, 전자제품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수량 30개, 단가 50만원, 이렇게. 그러면 공급가격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달라붙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 그럼 바로 공급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코드. 자, 공급처가 주식회사 대한이다. 그죠? 대한. 자, 여기에서 우리 전자 있죠? 하단에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다. 그렇다. 1, 여. 아니다. 부, 0. 자, 숫자를 쳐주면 됩니다. 1 이렇게 쳐주면 들어갑니다. 자, 분계는 우리가 교육 목적상, 자, 그럼 요거 하나 봐줄게요. 자, 분계 유형은 요 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상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2번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회계 처리가 바로 한 번에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혼합에 두고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 매출 맞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대변 완성했어요. 자, 차변만 완성해 주면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주식회사 대안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50만원. 자, 요게 입력하면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를 하라. 자, 요게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1번 문제가 풀이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5일에 우리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구매 대금을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대요. 자, 구입 시 자산 계정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책상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산 계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책상을 비품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신용카드 매출 존표라는 건데요. 자, 세무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세무카드의 번호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2020년 7월 25일 1시 52분 49초에 결제가 된 거고, 책상 공급 가액은 200만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공급 대가가 220만원, 카이마트에서 샀다는 정보가 신용카드 매출 존표상에 남아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선 문제지에다가 회계 처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 자, 우리 책상이 자산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비품으로 걸어주면 됩니다. 자, 얼마요? 그렇죠. 20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품을 살 때 우리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20만원이다. 그죠? 자, 대변. 자,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통장에서 빠지는 게 아니다. 그죠? 체크카드라면 바로 빠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결제가 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대금을 지금 지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 220만원입니다.
자, 이 미지급금 채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누구한테 갚아야 되죠? 카이마트가 아니에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이마트는 결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돈을 준다? 그렇다. 세무카드 회사에다가 우리는 그 미지급금을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회계 처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7월 25일. 이번에는 우리가 구입을 했다. 그죠? 그러면 매입이에요. 매입. 자,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년, 카0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비품을 사면서 우리는 매입세액이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 카가로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57번 카가. 자, 품목은요. 그렇죠. 비품. 뭐 책상 써도 됩니다. 아셨죠? 수량, 단가, 정보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입력할 때. 자, 우리가 건별, 그리고 카가, 현가는 이 공급가액 라인에다가 공급 대가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안분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샀나요? 카이마트에서 샀다. 그죠? 카이마트를 걸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 전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자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전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신용카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신용카드 그 매입은 우리가 어느 카드에서 어느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그 정보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세무카드에서 했다. 그죠? 자, 분계. 저는 3번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대급금은 잘 걸렸어요. 20만원. 그죠? 하지만 원재료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비품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차변은 됐고 대변. 자, 대변은 우리 미지급금 걸어주면 된다. 그죠?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자, 거래처 코드가 이 미지급금은 카이마트가 아니라 세무카드 회사에다가 우리가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변경해야 되는 거, 거래처 코드 변경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번까지 잘 풀었고요. 자, 3번 봅시다. 자, 9월 15일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 자, 선물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그죠? 접대비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요?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번대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13번 접대비 코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전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자, 선물 세트를 매입을 했네요. 자, 요거 우리 매입 거래다.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알죠? 자,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불공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입세액에 기록을 해주고 또한 불공에도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요거 공부했죠? 자, 에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계에도 적어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죠?
자, 그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입 매출 존표 입력해서 매입 쪽에서 54번 불공 코드를 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자, 대금 중 30만 원은 즉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한 달 후에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우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접대비입니다. 그런데 요거 제조공비로 들어가는 접대비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공급 대가가 165만 원이네요. 자, 대변 완성 한번 해봅시다. 자, 3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나머지 잔액은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미지급금이 된다. 그죠? 이게 135만 원, 요렇게 되겠네요. 자, 요것을 우리는 메인 매출 존표 입력에다가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자, 9월 15일 유형에 자, 매입의 불공제 요거예요.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품목은요. 자, 품목은 세금 계산서 양식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량 단가 몰라요. 자, 공급가액이 150만 원입니다. 자, 누구한테 공급받았죠? 주식회사 영선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1번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죠. 불공제 사유 코드를 걸어줍니다. 여기 4번에 접대비 나와 있다. 그죠? 자, 분계 3번으로 해서 완성해 볼게요. 자, 이 접대비는 불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선물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원재료다. 그러면 원재료가 1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15만 원,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불공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재료 아니고요. 접대비, 그죠? 513번 제조원가 접대비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대변 완성시킬게요. 보통 예금으로 30만 원은 지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미지급금이 나왔습니다. 135만 원. 자, 요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미지급금 주식회사 영선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자, 9월 22일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110만 원이 입금이 되었대요. 동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거네요. 자, 그러면 매출이다. 그죠? 매출. 단,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대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보통 예금이 증가했다. 그죠? 자, 김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제품 매출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죠? 자, 부가치세 포함이니까 제품 매출은 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잡아주고요. 요 내용을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9월 22일이고요. 자, 지금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잖아요.
자,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때 쓰는 게 요거 14번 건별입니다. 자, 제품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죠? 수량 단가 몰라요. 그리고 건별이기 때문에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공급처. 자,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요. 찝찝한 친구들은 이렇게 김길동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공급처 그냥 걸어주세요. 아셨죠? 버릇처럼 걸어주세요. 자, 전자랑 관계가 없고요. 자, 제품 매출 맞고요.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맞고요. 자, 그러면 차변을 완성시킬게요. 보통 예금액 110만원 들어왔어요.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5번. 자,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를 자, 공급가액이 5천만원, 부가세 500만원이네요. 주식회사 진행상사에서 매입했대요. 매입.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대요. 자, 우리 분계를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자,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원재료 가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입한 세액이 있잖아요. 자, 부가세, 대급금 500만원. 자, 대변. 자, 1,5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하였대요.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 왜냐하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잖아요. 이게 4천만원.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 문제는 그냥 노멀한 문제예요. 자, 9월 28일. 자, 유형 매입이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51번 가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품목은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죠? 수량 단가 모르겠고요. 공급가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 공급처 진행 상사네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여 체크하시고요. 자, 분계 3. 자, 차변 원재료 잘 들어왔고요. 부가세 대급금 잘 들어왔어요. 자, 대변입니다. 자, 보통 예금에서 1,500만원만 나갔다. 그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 아이고, 요 코드가 뭐였더라? 251인가? 251번 4천만원. 요렇게 하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제1기 학정신고 기간에 떨어져 있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하래요. 자,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명도 입력을 하래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어디에 가 있죠? 자, 부속 명세서 1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열어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적일. 우리는 이 기준 환율을 선적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우리 환율 적용할 때, 자, 원칙은 선적일, 그러니까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죠. 자, 예외가 어떤 거죠? 공급 시기 전에 외화를 수취하여
한가를 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두 가지의 환율을 곱해 가지고 가세 표준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요, 이 환율을 입력을 할 때 실제 가세 표준을 산정하는 환율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원가 한가일도 있고 선적일도 있다, 그죠? 그럼 두 개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가일보다 선적일이 더 빨랐어요.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선적일의 환율. 자, 원가 한가가 선적일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가 한가일의 환율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베이징 상사건은 선적일이 더 빠르다, 그죠? 요렇게 선적일이 하루 더 빠르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어떤 환율을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일기 학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4월부터 6월이다, 그죠? 자,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13042 10044689689X 자동으로 그 대신은 만들어집니다. 자, 선적일자 2020년 04월 06일입니다. 자, 통화코드 USD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USD 선택을 해주고요. 자, 16번에 들어가는 환율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세 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환율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AB사는 선적일의 환율이 먼저 있기 때문에 선적일의 환율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1150원을요. 자, 외화는요. 자, 수출액 5만 달러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화가 환산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거래처 코드는 ABC4 요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DEF4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3045 10011 470X. 자, 선적일자가 2020년 5월 01일입니다. 자, 통화코드 USD 똑같네요. 그리고 환율. 자, 이번 시험은 요런 함정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죠? 자, 요런 것들 선적일의 환율을 그냥 생각 없이 적는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죠. 선적일의 환율이 아니라 원가 한가일이 선적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원가 한가일의 환율로 우리는 가세 표준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1130원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외화는 우리 6만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화로는 원화가 가세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6,780만원. 자, 거래처 코드 DEF4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중국 베이징사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64 25 247041X. 자, 선적일자 2020년 06월 29일. 자, 통화는 위안이다, 그죠? 자, 찾아볼까요? CN
나왔다. 확인. 자, 환율은 우리 선적일의 환율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70위안. 자, 위안은요 70만 위안이네요. 요렇게. 그러니까 원화로는 1억 1,900만 원이고 거래처 코드는 베이징사. 자, 요렇게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수출 실적 명세서는 금방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한 1분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요거 대신에 요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환율을 16번에 환율을 적을 때는 실제적으로 가세 표준을 산정하는 그 환율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요까지가 부가세 문제다. 그죠? 자, 여러분들 2번 자료를 보고 이거 어떻게 입력해?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따라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매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입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기타 자료가 이렇게 있네요. 자, 매출 자료. 다양하게 매출이 발생을 한 게 보이네요. 자, 요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를 조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칸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가세 매출액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 가세 매출액이 자, 공급가액이 8억 원이네요.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자, 이 자료는 어디 넣을까요? 그렇죠. 여기 1번 칸에다가 8억을 넣어주면 됩니다. 매출 쪽은 가세 표준을 공급 금액을 적어주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고요. 매입 쪽은 매입가액과 매입세액 둘 다 적어두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점. 우리 신용카드 가세 매출액이네요. 자, 공급 대가가 5,500만 원입니다. 자, 부가세가 포함이네요. 그러면 부가세를 분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5,500만 원에서 곱하기 100 나누기 110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이 500만 원 합치게 되면 5,5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용카드 가세 매출액 가세 매출액을 입력을 완료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 가세 매출액입니다. 자, 공급 대가가 1,100만 원. 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면 공급 가액은 1,000만 원이라는 거다. 그죠? 부가세가 100만 원이라는 거고. 자, 아이고, 이거 잘못 입력했네요. 제가 이게 아니고 요 밑에입니다. 5천만 원. 아까 신용카드. 자, 3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액은 여기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 6천만 원, 1,000만 원 더해서
6천만 원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때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